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정말 화려하게 2020년도 마지막 거래일을 장식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우상향 곡선 그리면서 신고가 경신하면서 마무리 지었는데요. 과연 오늘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저희와 그 포문을 함께 열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영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 영국에서 날아온 첫 변종 코로나의 확진자가 발견됐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2021년도를 또 다시 한번 구제해 줄 수 있을지 저희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2020년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해외 선물 넘버원과 함께 하시면서 그 전략들 다양하게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수요일장은 해왕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2020년도의 마지막 거래일, 마지막 장에 우리 해왕 마스터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또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먼저 해야겠죠?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해왕입니다. 오늘 깔끔하게 옷을 입고 왔는데 네. 마무리 좀 잘 하려고. 오늘 뭐 옷 색깔이 음봉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2020년도에 오늘 마지막 생방송이네요. 네. 서울경제에서도 마지막 생방송이고 뭐 이제 해외선물 관련해서도 마지막 생방송인데 올해 굉장히 다사다난했겠지만은 뭐 중요한 게 앞으로 향후에 대한 방향 예측이겠죠. 이런 부분으로 20년도 마감이지만 내년도는 또 새해예요. 1월입니다. 2021년도인데 21년도 새해 시작부터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1시간 동안 다음 주 일정을 좀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지금 시장에 대한 변동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이 1시간 방송에서 변동성에 대해서 또 체크해 주신다고 하니까 2020년 잘 마무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저희가 궁금한 점 접수 받고 있고요. 또 유튜브 라이브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해왕 마스터와 지금 방송 이외에도 더 다양한 전략들 듣고 싶다, 내년에도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상품들 어떤 시세에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모든 상품들이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미니 S&P 500입니다. 0.26% 상승해서 3,729.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입니다. 0.45% 상승해서 12,898.2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크루드오일 가격입니다. 0.3%가량 상승해서 48.15달러 선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골드입니다. 0.23% 상승, 1,887.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 역시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0.27% 상승해서 1.2310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모든 상품들이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왜 이런 흐름들 나오고 있는지 오늘의 글로벌 이슈 체크해보도록 하시죠.
네, 지금 시장에서는 부양책 이야기와 백신 이야기가 함께 전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표결한 1인당 현금 지급액 $2,000 상향안을 미국 공화당 지도부가 예상대로 거절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힘든 SNS 면책 조항 삭제까지 함께 처리하자고 역제안을 했는데요. 이는 내년 1월 5일에 있는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를 앞두고 의회가 막판까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는 소식입니다. 전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만장일치로 현금 지급액을 $600에서 $2,000로 처리하자는 척 슈머 원내대표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금 지급액 $2,000 상향과 SNS 면책을 보장한 통신품위법 삭제를 함께 통과시키자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승부수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2조 3천억 달러의 부양책에 서명하면서 의회가 $2,000로 현금 지급을 인상하자, 그리고 이 통신품위법 역시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약속했다라고 밝혔는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전부 다 상원에서 거절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했다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공화당은 이번 주말께에 이번 현금 지급안의 표결에 나설 예정이지만 결과는 불보듯이 뻔하죠. 아마 거절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해석을 해보면 겉으로는 이런 법안들을 제안하는 과정이겠지만 사실 속까지 들여다보면 정치적인 이해 관계까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다다음 주쯤에 있을 이 1월 5일 상원 원내대표 결과가 또 이런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뒤에 1월 5일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 해왕 마스터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만나보시죠. 네, 영국이 아스트라제네카와 공동 개발한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세계 최초로 승인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코로나 백신 승인은 화이자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내년 1월 4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은 1억 도즈 분량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선주문했고요. 이 가운데서 400만 도즈가 먼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미국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 백신보다 보관이 용이하고 또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실 때문에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임상 3상에서 복용량에 따라 효능이 크게 다르다라는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 데이터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다른 주요국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언제 승인할지는 미지수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백신이 현재 번식 중인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까지 퇴치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도 만나보시죠. 네, 골드만삭스가 코로나 부양책 효과를 반영해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을 0.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에 서명한 추가 부양책 효과로 내년 미국 성장률이 5.8%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기존 전망치가 5.3%였기 때문에 0.5%포인트 정도 추가 상향을 한 겁니다. 얀 하치우스 전략가가 이끄는 연구팀이 우리의 이전 전망치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부양책에 따른 현금 지급이다. 이는 내년 1분기에 가처분 소득을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서 이 현금 지급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현금 지급의 양을 가지고 계속 왈가왈부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내년 3월까지 매주 $300를 기존 실업수당에 얹어주고 또 급여 보호 프로그램까지 연장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미국 경제가 하방을 지지받을 것이다라고 골드만삭스가 예상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이슈 만나봤고요. 오늘 이 세 가지 이슈가 꽤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양책 이야기도 있고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영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외신 관련해갖고 이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나머지 외신 관련해갖고 백신이라든가 지금 경제 성장률은 시장에 큰 영향 자체는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제가 사실 지난주에 이제 트럼프 서명을 좀 거부한 상황에서 얘기를 드렸던 점은 있었어요. 트럼프 서명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다. 좀 경제적인 어떤 정치적인 이슈화 자체를 시키려고 좀 시도를 한 가능성이 높은데 9월부터 사실 아직까지도 부양 합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대선이 있었기 때문이고 사실 실업급여에 대한 일몰 자체가 26일이기 때문에 이 전후에 매듭 자체를 이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부양 관련해서는 이제 크게 이슈화되지 않고 시장에 대한 반영 자체는 너무 패스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매수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시황에 대한 전략이었어요. 지금 맥코널이 2,000달러에 대한 어떤 신속통과 반대는 이제 1월 5일 관련해서 조지아주 결선을 좀 경계하는 감이 없잖아 있죠. 또 정치적으로 맞물리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이거를 이제 극대노를 했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대노를 했습니다. 야, 너네 뭔데 또 이제 신속 반대야.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근데 반대한다고 해서 이게 시장의 매수세가 멈춥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5차가 마무리되고서 이제 6차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오히려 시장 자체가. 시장이 6차 얘기를 하고 있는 시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6차 얘기를 진행하는 과정은요. 이제 조지아주 결선이 끝나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또 6차 얘기 나오면은 시장 자체가 급상승을 이루다가도 또 반대 얘기가 또 나오고 모멘텀을 그리겠죠. 지난 미증시가 9월에 급락을 한번 했었어요. 급락을. 이게 부양 자체가 딜레이 되기 때문이에요. 부양이 딜레이 되기 때문에 미증시가 급락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집중해서 볼 거예요. 다만 지금 맥코널이 2,000달러에 대해서 통과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증시가 꺼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모두의 포커스는 조지아주에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이제 달러 인덱스 관련할 때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달러의 방향성하고 미증시의 방향성은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 상황이.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황이 같아요. 시황이. 부양이라는 어떤 크레딧 이슈 자체가 너무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달러가 떨어졌고 이것 때문에 미증시가 오르는 겁니다. 원래 보통 같았으면은 이제 둘이 연계하지 않지만은 이 시황이라는 강도 자체가 너무 세요. 부양이란 강도 자체가. 제가 이제 11월부터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출연을 해갖고 해외 선물 코너를 만들어서 시작하자마자 부양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부양에 의해서 증시가 갈림돌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지표 좋게 떴다 나쁘게 떴다 그거 지금 의미 하나도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단순히 지표 발표 시간은 거래량에 대한 의미예요. 여러분들. 지금 왜 계속해서 저희가 부양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속보가 있는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자세히 파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방향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방향성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기대감과 어떤 실망감에 의해서 증시 폭이 이제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1월 5일도 조지아주 결선이 왜 자꾸 언급을 하냐면은 부양에 대한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결선이기 때문이죠. 부양책이 앞으로 화끈하게 열릴 것인가 또 충돌을 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거예요. 사실상. 대선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대선보다 영향력이.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슈 맥코널 2,000달러 현금 지급합 신속 통과 반대는 증시에 영향을 끼칠 만한 요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증시는 우상향으로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선 때 갈릴 거예요. 결선 때 1월 5일 날. 이 부분 나스닥 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도 향후 그러겠지만은 앞으로 이 분위기 자체를 잘 측정하셔야 됩니다. 분위기 자체를. 내년도 21년도도 부양의 시대가 계속적으로 열리겠지만은 이런 분위기를 좀 주도할 수 있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이 맥코널 시황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조지아주 1월 5일을 어떻게 보면은 구도를 잡는 하나의 이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좀 다툼이죠. 다툼 자체. 네. 다툼 자체를 살짝 보셔야 됩니다. 5차 부양책은 어쨌든 통과됐고 서명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신속 통과만 반대한 거예요. 신속 통과만. $2,000 현금 지급 아닌데요? 네, 신속 통과라는 단어 자체가 빠르게 지급하는 이 부분만 반대를 하는 거지. 어쨌든 지급되는 거예요, 상황이 다. $2,000까지 늘린다는 말씀이세요? 이미 다 서명이 끝났습니다. 트럼프 서명이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 통과라는 의미 자체만 어떻게 보면 반대라는 거지 크게 동기부여를 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서명이 완료됐다는 거고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냐 6차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금액적인 부분이란 이런 부분은 포커스를 사실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네. 패스를 하냐 안 하냐 그게 분위기를 주도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럴 거예요. 여러분들. 자, 좀 이따 이제 달러 인덱스 할 때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여러분들한테 미리 언급드리겠지만은 두 번째 외신, 세 번째 외신 있는데 경제 성장률 얘기도 나왔었어요. 오늘 외신에서. 근데 이게 21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텐데 제가 오늘 마무리되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고 나쁘게 나오고는 시장의 방향성을 가로잡지 못해요. 여러분들. 20년도에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경제 성장률을 5.8%로 상회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올라간 게 아니에요. 너무 하향치였다 보니까 그만큼 반등해도 엄청난 상승폭을 이룬 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경제 지표가 왜 중요하지 않는 시기가 됐냐면은 이미 연준에서 발표한 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배제하기로 지금 막 작정을 먹었었어요. 갑자기 어려운 얘기로 흘러가겠지만은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거를 도입함으로써 경제 지표 자체가 무의미해졌어요. 앞으로 당분간은. 왜냐면은 경제 지표라는 거는 앞으로 금리에 대한 방향성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향성, 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보면은 판단하는 건데 완전히 확정을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가이드라인으로. 그럼 지표 자체는 발표 시기 딱 떴다. 그냥 거래량 발동하는 시기구나. 이때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이제 제대로 상승했구나. 이걸로 보셔야지 지표가 좋게 나왔어. 나쁘게 나왔어. 이게 방향성을 잡지 못합니다. 이게 21년도 전략도 동일할 거예요. 이 부분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나온 이슈들은 지금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1월 5일 조지아주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동해 보시죠. 네, 오늘도 돌아온 상품별 전략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로 알아볼 상품은요, 바로 골드죠. 자, 골드가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골드가 전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어떤 뷰 들어주실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골드 관망 주셨습니다.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관망 들어주신 거 맞나요?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는 관망하는 게 더 돈을 버는 방법인가요? 사실 이제 일봉상 관점에서는 매수에 가깝겠지만은 네. 여러분들 지금 트레이딩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하죠. 어떤 방향성을 가로지를 만한 당일 트레이딩 관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시간 차트를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관점만 보게 된다면은 매수에 대한 방향성 자체, 박스권에 대한 방향성 자체로 눈에 띄는 모습은 보이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는 회피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박스니까 이 상하에서 매수 매도를 반복하세요. 라는 관점 자체는 저는 피하기를 권유드려요. 오히려 방향성을 좀 가로질 때 가능성 자체가 놓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좀 기다림이 굉장히 필요한 시간이에요. 기다림이. 요새 진폭 자체가 기본 100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방향성을 잡고 어떤 추세에 대한 지지 라인을 다시 체크 뒤에 진입이 들어가는 게 순서인데 지금 박스권 내에서는 진입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아까 이전 단가에서 자, 다시 볼게요. 네. 잠시만요, 여러분들. 네네. 박스권에서는 지금 트레이딩이 무의미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펜을 써가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박스권 단가 내에서 이런 자리 위치값에 아까 전에 놓여 있다면은 지금 설명드리기 전에 이 자리 박스권은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를 했겠지만 이미 지나간 자리는 의미가 없어요. 자리값이 이런 자리에서 매도면 이제 본절 걸고 어떻게 보면은 밑에 하방까지 내려오는 거를 이제 들어가는 구간에 해당이 되겠지만은 지금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추세값을 기다린다면은
좀 더 대기를 하셔야 돼요. 좀 더 대기. 흐름도를 측정하시고 나서 지지에 대한 반등 자체를 체크를 들어가야지 순서에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 자리값이 없다면은 저는 구경하실 권유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관망이고 지금 중요한 거 자체가 일봉상 관점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일봉상 관점. 여러분들. 일봉이요. 사실 21년도 금값이 상승률이 가장 기대값이 낮아요. 여러분들. 세 가지 비교했을 때입니다. 귀철금속, 비철금속,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금속. 이 세 상품을 구분했을 때. 네. 자, 비철금속 대표 상품이 뭐가 있을까요? 구리. 그쵸. 네. 구리가 있죠. 야, 구리 오늘 엄청 올랐는데 올해. 네. 더 오르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한테 여쭤보시는 네. 건가요? 구리. 사실 글쎄요, 이제 구리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올해. 네, 중국 쪽에서 경기가 회복되면 아무래도 수요 때문에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그렇죠. 네. 그것도 있겠죠. 금융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 네. 사실 구리가 올해 진짜 많은 상승률을 이뤘어요. 맞아요. 네. 구리랑 이제 실버도 이제 소모품이다 보니까 네네. 금은 소모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금 다 집에 보관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은은 씁니다. 어, 실제로 사용이 50% 정도 이루어져요. 실제 사용을 합니다. 소모품에 가까워요, 굉장히. 은하고 금하고 이제 많이 올랐던 이유는 공급량에 대한 저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코로나 사태로. 수요량 대비해 갖고. 근데 저희가 주목할 점이 있어요. 제가 이제 금 자체를 평가를 하는데 같이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21년도 평가가 아직 비철금속이 가장 많은 상승률을 이룰 것이고 그다음 에너지고 그다음 기금속이다라고 블룸버그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주도를 이끌 종목은 무엇인가? 상품 중에. 근데 회왕님, 올해 금값이 그 구리가요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자, 구리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금할 때 같이 봐야 돼요. 금할 때.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네, 찾다 보니까 좀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뭐가 자, 헷갈리죠? 네. 쿠퍼, 네, 영어로 쿠퍼. 쿠퍼입니다, 여러분들. 구리는 쿠퍼. 자, 여러분들 지금 올해 차트만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만 딱 볼게요, 일봉으로. 네. 20. 가파르네요. 장난 아닙니다. 네네. 확 가버렸어요, 여러분들. 저 바닥에서 샀었어야 됐는데. 근데 뭐 바닥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근데 우리 해왕 마스터님께서 올해 초에 실버 사라고 실버 매수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잘 갔잖아요. 근데 그때는 네. 사실 이제 기금속 대비해갖고 이제 왜냐면은 이 부분을 설명할 거예요. 왜 가는지. 근데 이게 아직도 상승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정말요? 왜냐면은 10년 전 부양 정책을 펼쳤을 때 모멘텀을 지금부터 파악을 해볼 거예요. 네. 자,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주봉 연결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08년 차트를 좀 다소 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자, 2008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차트만 보도록 할게요. 자, 2008년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모기지 사태 때. 네, 그러면은 2008년 마감에 2009년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부양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부양의 시작. 돈을 풀기 시작을 한 거죠, 이때부터. 그때 가장 큰 반응을 보이는 게 비철금속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요에 대한 확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경기에 대한 수요의 확장이 직설적으로 일어나는 게 비철금속이에요, 상품이. 근데 지금 돈을 풀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같은 현상 자체가 지금 모멘텀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시사를 하는 거예요. 같은 돈을 푸는 시기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런 조정값이 한 번은 내려줘야 되는데 이 값을 대기 이후에 다시 재반등이 들어갈 가능성, 2차 반등이 강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품이 구리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상승의 폭을 2배로 키울 수 있을 만한 힘은 가지고 있어요. 이게 부양이 이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부양이. 자, 1번이 비철금속이고 2번이 에너지고 3번이 귀금속이요. 귀금속은 이제 제한적이라는 거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자체가 시장에 대한 코로나 위기로 급상승을 하고 돈이 몰리는 구간이 안전자산에 굉장히 많이 쏠린 경향이 있겠지만은
달러에 대한 상승 하락 자체도 굉장히 이슈화가 됐었어요. 올해 이제 9월 이후에 어떤 금값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긴 했지만은 귀금속이 앞으로 신고가를 갱신한다는 어떻게 보면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타 상품 대비 상승률 진폭이 가장 적은 게 귀금속일 가능성은 높은 거예요. 귀금속이.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골드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톡방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귀금속은 구리는 워낙 비주류 상품이다 보니까. 네. 자, 골드에 대한 한 해 전망 자체가 이제 3월 이후에 상승세를 진폭을 그리다가 이제 어떤 하방폭을 그리고 있죠, 상황이. 자, 이게 재차 상승을 이끌기 위해서는 일봉상 채널 마디에 대한 고점 갱신은 필요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입니다. 예, 다 달았죠. 근데 이게 언제 들어가냐? 만약에 조지아주에서 이제 블루웨이브가 완성이 되면은 금값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이제 부양에 대한 제대로 시장이 열리는구나 하면서 달러가 엄청난 하방폭을 그릴 가능성이 높으니 이제 미증시와 금값이 동방상승을 이끌 가능성 언제든지 있게 됩니다. 근데 이탈값이 여러분들 네.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탈값이. 자, 1930포인트 이탈이 되면은 그때부터 강한 매수세가 재진입이 들어갈 거예요. 강한 매수세가. 그래서 저희가 조지아를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하냐 아니면은 골드 값이 눌림 진폭을 다시 연출을 하냐 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함이에요. 공화당이 만약에 상원을 가진다면은 이 부분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방향성이 이 구간 1900대 상반에서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시점이. 여기를 지금 대기하는 구간이에요. 여기를. 이 자리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런 방향성을 원하시잖아요. 매수만 봐야 되는 시기냐, 매도만 봐야 되는 시기냐. 이게 조만간 열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포인트는 그닥 볼 필요가 없어요.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 하에는. 지금 박스권 관련해 갖고 이제 상방에서 매도를 잡으면요. 청산에 대한 타점 자체를 1800대 인근에서는 880대 인근에서는 잡고 다시 재매수 위치값을 놓고 하는 연출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방향성으로 매수 매도다 하는 판단 시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연말이고 하니까 트레이딩 자체는 골드는 좀 이제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 자, PPT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일정 체크하면서 마무리 좀 짓도록 할게요. 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확대를 하나씩 해볼 텐데, 이제 여러분들 이 2021년도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예요. 다음 주. 2021년도 이제 시작하는 게 이번 주 금요일이죠. 정확하게 금요일. 신년이 오는데. 여러분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화요일 여러분들 상원 결선 이 결선이 대선보다 중요할 수 있다 이겁니다. 향후 올해 방향성을 갈랐던 부양에 대한 2차 부양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제 제대로 된 새로운 정권에 의한 엄청난 부양이 스타트가 끊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9월부터 이어졌던 충돌이 다시 한번 부양이 제기될 때마다 다시 연결될 것인가 라고 결정짓는 결선이에요. 지금 최근 1시간 전 나오는 언론 이제 외신에 대한 평가는 1%대 초박빙 지지율 격차를 그리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요. 자, 누가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누가 될지 모른다. 이 결선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울경제에서 좀 생방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한국 증시를 좀 가를 수 있는 거다 보니까. 1월 5일 날요? 그죠. 이게 한국 증시도 갈라요. 주식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네네. 이게 한국 증시에 대한 엄청난 진폭을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펙 회의는 볼 게 없어요, 사실 이번에는. 오펙 회의 볼 거 없어요. 볼 게 없습니다. 연장했으니까 3월까지. 네. 이 부분 관련해 갖고 회의하면서 잘 지키고 있나? 잘 지키고 있구만. 다음에 어떤 뉘앙스를 풍기기에는 시기가 아직 아니라는 점이기 때문에 이번 오펙 회의는 크게 의미가 없고 5일 집중해야 되고 이제 FOMC 회의로 한번 확인은 해봐야겠죠. 어떤 내용을 12월에 다뤘나. 근데
지난번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이때 가면은 제가 한번 다시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1월 5일입니다. 불과 이제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이에요. 이게 한국 증시를 가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올해 코스피 전망을 3,200 이상으로 21년도 3,200 이상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양이 그만큼 따르니까. 그리고 미금 이제 제가 얘기했죠.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이제 스프레드라는 어떤 이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증시에. 이건 미국 증시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달러 인덱스, 금, 조지아주 결선에서 방향성 가를 가능성 높다. 이 부분은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은 지금 방향성을 잡는 자리이기 때문에 관망을 주셨지만 1월 5일 조지아주의 상원 결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이 부양책이 이 블루 웨이브가 형성이 돼서 추가적인 부양책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되면 이 미증시 상승과 함께 골드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품 바로 나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나스닥도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12,898선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나스닥은 매수 주셨습니다. 참 많은 전문가들께서 지금 나스닥은 매수다라고 말해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떻게 볼까요? 네. 이게 사실 이제 단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단가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단가가 중요하죠. 어제 제가 언급드린 자리는 이제 12,800포인트였어요. 12,800. 12,800포인트. 훌쩍 넘어갔죠. 네, 12,800포인트에서 이제 재매수 관점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평가를 드렸었는데 네. 이게 지지평가가 한 번은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지평가가 잠시만요. 자, 이 부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지금은 이제 마디가 이제 저항 라인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12,800포인트가 오늘 미장 개장 이후에 다시 올 가능성이 높아요. 12,800포인트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저는요 전일 12시에 이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거래하라는 의미 자체는 내포하진 않았어요. 매도를 보세요. 이거보다는 시장을 좀 크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시장을. 여러분들. 여기서 매도값을 베팅하는 건 사실 좀 도박에 가까워요. 확률이 굉장히 적다는 소리입니다. 증시는 우상향에 대한 랠리를 그리되 다만 조정값을 어디까지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게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60분봉 다시 볼게요. 60분봉에서 지금 시장이요. 힘을 다시 받고 올릴 수 있는 시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보세요. 힘을 다시 받고 올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만 여러분들한테 안정적인 자리를 추천드리기 위해서는 최하단 값을 눌릴 수 있는 위치 값을 봐야 돼요. 지금 미장 개장 직전이죠. 2분 전입니다. 자, 그러면은 채널에 대한 구성은 단가 진폭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일 단가에 대한 진폭. 그럼 최하단 단가라든가 어떤 눌림 진폭이 연출됐을 때 그때부터 매수 관점을 놀리는 게 좋은데 지금 포인트 자체 보시면은 12,810포인트입니다. 야, 회장님 여기 언제 와요? 이럴 수 있죠. 회장님 여기 언제 기다립니까? 예, 야 30분만 기다려도 떨어지네. 어제값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리고 이런 데서 베팅을 해야 됩니다. 매수 진폭을 보는 걸. 같은 이치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다림 값을 가지는 게. 근데 올라가요. 회장님 그냥 하지 마세요. 단가에 대한 위치 값을 잡기가 힘든 거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 종료기 때문에 큰 상승을 이루기보다는 어떤 눌림 값을 연출 뒤에 재매수 관점 보는 거를 전 추천드려요.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블루웨이브 완성 자체가 1월 5일 날 있다 보니까 상승한 거를 진폭을 많이 반납할 가능성도 제기를 해야 돼요. 이제는. 1월 5일 날요? 그죠. 가능성. 만약에 블루웨이브가 형성되지 못하면 여태까지 상승분을 반납해야 된다? 그죠. 반납을 그러니까 이제 조정 진폭이 좀 다소 이루어지는 거지. 앞으로 미증시는 끝이야라는 관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양책은 펼치되
다만 강도의 차이입니다. 민주당이 부양을 펼친다면은 파격적이에요. 야, 우리 그냥 하자. 그래, 해. 진행. 근데 공화당이 이제 상원을 장악하면은 또 이제 격돌이 있겠죠. 그쵸. 아, 야, 5천억만 해. 5천억 달러만 하자. 지금처럼 그죠. 계속. 네. 그리고 3개월을 끌어버려요. 또. 그럼 지치는 거야. 맞아요. 그죠. 돈을 기다리는 사람은. 자, 지금 차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값 조정이 12,810포인트까지 올 때까지 대기하라고 얘기 드렸어요. 지금 실시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장이 막 움직이진 않고 있어요. 갑자기 터집니다. 방향성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상방이냐 하방이냐 코스를 정하는 거는 추후에 나옵니다.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 관망해야 돼요. 지금 지표를 보더라도 RSI 값이 어떤 방향성을 확실하게 뚫는다는 의미 자체를 보장 못하고 어중간한 위치값에 놓이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매매하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도박이에요, 이런 자리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높은 자리에 대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포지션을 구사하면은 정말 안 좋은 버릇이에요. 아시겠죠? 네. 지금 12,000 이제 900포인트 이렇게 달성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관망 시도하십시오. 아마 한번 진포 하방에 대한 진폭 슈팅이 하방 장이 눌릴 때까지 대기를 해야 됩니다. 눌릴 때까지. 매매라는 게 그렇게 빨 필요 없어요. 지금 천천히 구경하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진폭 자체가 일단은 상승 출발을 이루었지만은 눌림 진폭이 있지 않고선 리스크가 너무 커요. 자리값이.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따가 실시간 차트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고 지금 일봉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는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좋아하잖아요. 미증시가 일단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는 이제 13,580포인트까지 열린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뒷값 설명했죠. 추가 상승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장기 포인트 관련해서 이제 열명을 했던 거는 이 자리였어요. 여러분들. 아직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장기가 왔네요. 11,950포인트 이 자리에서 매수 왔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장기 포인트입니다. 무슨 뜻이냐? 장기로 한번 맞고 다시 올릴 수 있는 가격대다. 그대로 맞잖아요. 그리고 추가 상승 봤던 건 이런 자리였죠. 그죠? 이런 자리.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장기 포인트가 안 나와요. 지금 이런 데서 장기 포인트 없나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장기라는 거는 관점 자체가 상승 포인트를 엄청나게 줄 수 있는 자리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차트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승에 대한 구간을 들어갈 수 있는 건 상당 고점이 13,580포인트까지는 상승 랠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 이게 맹점이고 네. 1월 5일 날 이제 민주당이 당선이 되면 쉽게 도달을 할 거예요. 공화당일 때는 제가 관점 자체를 좀 그날 당일은 차트를 확인해 봐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장의 반응이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공화당이 하더라도 부양은 할 거잖아. 다만 이거에 대한 시각적 이제 어떤 트레이더들의 대응 자체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는지 기대감. 정확한 기준은 내리기가 힘든 거예요. 다만 민주당이 되면은 상승으로 진폭을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분은 네. 여러분들 지금 차트가 여기서부터 9월 대비해 갖고 매도세로 내려갔잖아요. 이게 1차 충돌이에요. 이때가. 아시겠나요? 이게 이 포인트가 미 증시 이제 상원과 하원의 불합이 1차 충돌입니다. 그럼 진폭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격돌이 일어나면. 미 증시는 분위기예요. 다시 펠로시 의원이 악담을 하니까 또 떨어졌어요. 다시 합의점을 이루다가 또 악담을 하니까 또 떨어지고. 다시 합의를 이루려고 시도를 하는 과정 내에서 합의를 이루었죠. 상승 진폭을 더 나아갈 수 있는 기술적 분석 구간인데 1월 5일 날 완전하게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계속 왜 분위기 이러냐면은 보세요. 이때 정확하게 상원과 하원이 불합의가 이루어졌고 자 이때 재합의 자체를 논점을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계속 이슈 만들다가 다시 불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싸웁니다. 바로 떨어져요. 즉각적으로 대응이 나와버려. 이런 대응이
장세가 또 나올 가능성이 공화당이 상원을 이제 장악하게 되면은 높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되면은 랠리로 그냥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만 저항대가 한 차례 강하게 놓이는 게 13,580포인트에서 13,600포인트 이 사이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아시겠죠? 네. 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포인트는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스닥 실시간 차트 한 번 더 보는데 보세요. 떨어지고 있죠. 또 하방폭 기록하죠, 여러분들. 이게 금방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대기하고 있으면. 그럼 지지 구간 12,810포인트에서 지지 받는지 체크하고 재매수 자리 한번 노려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실시간 차트 계속해서 볼게요. 오, 여러분들. 지금 장대 음봉을 그렇죠. 네, 또 기록하고 엄청 길게 있죠. 그려내는데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장은 또 크게 봐요. 봐서요. 진폭 대비 본다면은 그렇게 큰 값도 아니야. 그죠? 큰 값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진폭을 먹을 구간을 설정을 해야 돼요. 이런 진폭 자체를. 이런 진폭을 먹으려면. 그죠? 매매하시다 보면은 이런 진폭만 먹어요. 50T. 네, 이런 한 폭. 이런 트레이딩 아니에요. 관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12,810포인트 이 구간 대기 후 단타를 보더라도 이 이후에 매수 관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자리는 12,810포인트 맞죠? 네, 810포인트 이 자리에서 매수 진입 가능하다. 지금 조정을 기다리고 만약에 이 자리가 오지 않으면 그냥 관망해버리는 게 낫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 나스닥이 13,580에서 600포인트까지 올라올 수 있다. 그 부분인 저항선이니까 좀 유의해 보셔라라고 저희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와중에 미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에 성공했죠. 자, 2020년 마지막 거래일은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되는데요. 먼저 다우존스가 0.3%, S&P도 0.3%, 나스닥 종합지수도 0.3% 모두 사이좋게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상품들은 어떤 변동성 보이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네, 크루드 오일이 하락 전환했고요. 나머지는 여전히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0.26% 상승해서 3,73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도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0.2% 상승해서 12,87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0.4% 하락해서 48달러 선 깨고 내려갔습니다. 47.8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가격입니다. 1,887.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는 여전히 강보합권 유지 중입니다. 1.2300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나스닥 정리해 보도록 하고 지금 나스닥이 12,863포인트 딛고 다시 계속 상승불 켜주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자리값 잘 기억해 두셨다가 트레이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오일 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일은 API 원유 재고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고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상승을 좀 해주다가 지금은 또 갑자기 음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뷰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오일도 관망 주셨습니다. 자, 오일은 좀 트레이딩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오일을 아예 당분간 안 볼 거예요. 당분간. 당분간은 네. 사실 오일은 관측 의미 자체가 없다고 봅니다. 너무 이슈가 없나요? 이슈도 없을 뿐더러 시장 전망이라든가 어떤 가를 만한 상황이 연출이 굉장히 힘들어요. 네. 최근 장세가 오르다 떨어지다 하는 이유가 이제 어떤 시장에 대한 공급과 수요에 대한 방향성 가를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채널상은 그려지고 있어요. 채널상은 그려진다면은 만약에 지지평가로 다시 재매수 관점을 본다면은 장기 관점에서 한 포인트는 성립이 되는데 이 자리죠. 이 자리 46.50자리 50 인근대에서 지지평가를 보고서 재매수 관점을 볼지에 대해서 차트상으로는 방향성을 가릴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앞돌 만한 방향성을 엇가를 만한 시장적 전개가 떨어지지 않는 타이밍입니다. 유가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오히려 이제 박스권 매매라든가 단타 진입을 유리한 포인트를 보시려면 유가가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유가가 변동성이 제일 없기 때문이에요. 거래가 그만큼 많이 안 실리는 거 의미도 있겠지만은
요새 최근 들어서 사실 골드라든가 달러 그리고 나스닥, 쿠퍼 이런 거래량에 대한 상황이라든가 유동성을 본다면 어마어마해요. 요새 여러분들 지금 해외선물 거래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나스닥 100틱이 요새 100틱입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3년 전 대비해갖고 차트에 대한 랠리를 보면은 유동성이 3배 이상으로 급증을 했어요. 3배 이상. 증거금 자체도 3배 늘었죠, 여러분들. 그때 3년 전만 하더라도 나스닥 증거금이 거의 이제 6,000달러 내외였는데 지금은 2만 달러예요. 네, 어마어마하죠. 3배까지 네, 3배 넘게 올랐네요. 어마어마해요. 네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만큼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동성이. 증거금이 곧 유동성을 뜻하는 거예요. 예, 이제 증권사에서 그런 결정 자체 기준치를 측정하고 내놓는 값이기 때문에 신뢰를 하셔도 되는데 5일이 사실 이제 증거금이 제일 진폭이 적게 늘어났어요. 시장 올해 이제 마이너스 유가 사태도 있었겠지만은 유가가 그만큼 방향성이 없기 때문으로 보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을 보시려면 200틱 하방권에 대해서 진입이 들어간 뒤에 재매수를 보시는 게 판단을 쓴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그 관점이 아니시라면 지금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이라면은 저는 매매 자체를 하지 않길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5일도 마찬가지로 골드와 같이 지금은 좀 관망을 하는 게 낫다. 지금은 진폭도 너무 없고 이슈도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크루드 오일은 관망해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2020년 마지막 거래일에 여러분들의 마지막 이렇게 생방송으로 찾아뵙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해왕마스터님의 한마디 2020년도를 마무리 짓는 그런 멋진 한마디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올해 2020년도에 뭐 주식이든 이제 선물 관점이라든 어떻게 보면 상승에 대한 랠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수익을 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들리는 얘기도 굉장히 많고.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이제 늦게 이제 넘버원을 시작을 했지만은, 여기 나오시는 넘버원 출연진 분들과 이제 PD님들, 앵커님 포함해갖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질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릴까, 새로운 이슈 관련해서 시장에 대한 판단하는 기준 자체를 어떻게 측정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고품질에 대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1년도, 20년도는 마감인데 여러분 일단은 미리 말씀 못 드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1년도도 앞으로 좋은 정보랑 좋은 이제 차트에 대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사실 저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자, 이제 앵커님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채팅방에서 시청자분들이 오늘 이번 연도에 저는 얼마만큼 벌었어요 라고 하시는데 내년에는 더 큰 수익 나는 그런 트레이딩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때까지 우리 해왕 마스터님의 다양한 전략, 푸짐한 전략 들으면서 내년에는 더 성공 트레이딩 하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오늘 앵커님에 대한 사실 이제 앵커님 팬이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아요. 느끼시나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애청자분들이 이렇게 석영을 계속 항상 시청해 주시니까 저는 정말 감사하죠. 네, 지금 채팅창도 보니까 오늘 석영 봐서 이제 수익이 많이 늘었다 하시는 분도 이제 채팅을 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서울경제가 좋은 이제 내용과 좋은 전략을 짜기 때문에 이제 근데 이제 시장도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올 한 해. 그렇죠. 이제 코스피 시장이라든가 부양이라는 정책이 펼쳐지면서 굉장히 좋은 전략을 짤 수 있는 구간이 성립이 됐는데 저는 서울경제TV 보시는 여러분들이 다들 수익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많이들 버시고 많이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1년도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큰돈 많이들 부자 되세요, 여러분들. 네. 2021년도죠. 신축년 새해에 또 더 큰 수익 날 수 있는 방법, 전략 듣고 싶은 분들은요.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한 해도 고생해 주신 해왕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는 내년에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